안녕하세요, 위키워시입니다. 오늘은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탱킹을 맡고 있는 든든한 국밥 바바리안 킹의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바리안 킹은 탱커입니다. 총 체력은 12100으로 뚝배기보다 높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43이라는 높은 초당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짤짤이를 넣는 미니언 프린스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영웅을 범부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영웅입니다. 게다가 스킬 사용 시 아처킨의 체력과 흡사한 2950의 체력을 회복하며 분노의 2페이지를 보여주는 보스몹이죠. 중앙으로 보내든 외곽으로 보내든 공격자의 손에 1인분 몫을 확실하게 쥐어다주는 강력한 근접 영웅입니다. 장비 카테고리는 총 4가지, 이전과 동일하게 공격형, 생존형, 유틸, 조합 추천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공격형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장비는 분노 마법병입니다. 분노 마법병은 스킬 사용 시 바바리안 킹의 능력치를 10초간 대폭 상승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초당 공격력 128 증가에 총 피해량 155%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또한 스킬 사용 시 38.3의 이동속도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도합 54.3이 되므로 사실상 이동수단에 탑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클래시 오브 클랜 세계관에서의 155%는 원래 공격력의 55%가 아닌 155%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초당 공격력이 약 1966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핵심 포탑들을 3-4방이면 도륙낼 수 있는 괴랄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앙에 투입했을 때 사용합니다. 길이 잘 뚫려있고 타이밍만 맞으면 안쪽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시간이 10초 정도 되기 때문에 장벽에 가로막히거나 토네이도 함정을 밟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미트볼이 되도록 두들겨 맞다 세상을 떠납니다. 근접 점붕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분노 마법병 이후 최신 장비들이 여러 출시되었으니 주요 장비로 사용하기보다는 서포트형 장비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과거 출시 직후엔 최고의 장비 중 하나였으나 이제는 시대가 저물었죠. 따라서 다른 장비들의 레벨을 올리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비는 지진부츠입니다. 바바킹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근접 공격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진부츠는 스킬 사용 시 바바킹의 골칫거리를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동서남북 지름 8칸 이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강력하지만 눈앞 목표물만 때릴 수 있는 바바킹에게 장벽을 열어준다는 것은 여포에게 적토마를 쥐어준 꼴입니다. 또한 동시에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건물 체력의 40%를 날려버리며 비율 데미이기 때문에 건물 체력이 높을수록 효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즉 핵심 타워가 몰려있는 중앙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8칸이라는 사거리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얼마 전 업로드한 방어편 영상 중 중앙 몰빵형 배치의 경우 중앙에서 스킬 사용 시 판자촌을 밀어버리는 재개발 크레인 마냥 모든 것을 평지로 다져놓을 것입니다. 추가로 초당 공격력 102, 체력 2500을 제공하기 때문에 바바킹이 더 오래 날뛸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이며 다음 차례에 소개할 그 장비와 함께 사용하실 거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일반 장비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고려해볼 만한 장비이니 가능하다면 말렙까지 올려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클래시 오브 클랜 3신기 중 하나인 스파이키볼입니다. 바바리안 킹은 능지에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인분 몫을 충분히 해내지만 가끔씩 저 거대한 뚝배기 내부 구조가 궁금해지는 행동을 하여 공격자의 저혈압을 빠르게 호전시킵니다. 그러나 용둔지제와 같은 우리 바바킹은 2024년 5월 그분과 함께 찾아온 축구공 덕분에 전쟁병기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스킬 사용 시 3250의 피해를 가진 축구공을 가장 가까운 건물로 발사하며 줄줄이 소세지처럼 최대 8개의 건물을 연쇄 폭파합니다. 총합 26000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딜을 선사하기 때문에 특수 건물을 제외하면 웬만한 건물은 죄다 한 방에 철거됩니다. 무엇보다 의문인 건 근접 전사에게 원거리 공격 요소를 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출시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장비 중 하나입니다. 추가로 초당 공격력 220이라는 막대 먹은 수치와 체력 3290의 보너스까지 챙겨주며 타 장비 대비 월등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무한입니다. 맵 반대쪽에 있다고 해도 유도미사일 마냥 날아가 꽂힙니다. 만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도 괜찮습니다. 딸깍 한 번이면 만능 해결사 스파이키볼이 알아서 처리해줄 겁니다. 다른 장비들은 잘못된 타이밍에 쓰면 스킬을 의미 없이 날려먹을 수 있지만 스파이키볼은 어느 타이밍에 쏘든 딜 3250짜리 공격 8번을 고스란히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 표적수가 하나 줄어드는 너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바킹 장비 조합에서 스파이키볼을 쓰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현 시점 기준으로 스파이키볼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말렙까지 투자해 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생존형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흡혈수염입니다. 흡혈수염은 건물륜이 상관없이 한 번 때릴 때마다 바바킹의 체력 300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기본 공격력을 120 증가시켜주죠. 중요한 건 기본 공격 속도를 22%나 올려준다는 것인데 타격당 체력을 회복하는 바바킹은 덕분에 더욱 빠른 속도로 체력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장비는 외곽 투입에 특화된 살아남는 것에 집중한 장비입니다. 액티브 스킬이 아닌 패시브 스킬이기에 타이밍 계산을 해야 되는 다른 장비들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16홀이 말렙이던 시절을 벗어나 핵심 포탑 수가 증가된 17홀이 대세가 된 현 시점에서는 타격당 300회복이라는 수치로 화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사용하기 애매한 계륵 같은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클래시 오브 클랜 측에서 2025년 2월에 버프를 시켜줬습니다만 초당 공격력 증가였고 68에서 120이 되었죠.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50이 증가면 10초 동안 때려봐야 520딜을 추가로 준다는 것인데 전후가 체감되지 않는 차이였고 흡혈수염은 딜이 아니라 생존을 목표로 하는 장비인 만큼 타격당 체력 회복 수치를 올려주는 게 맞았다고
있다고 봅니다. 추후 타격당 회복 수치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장비는 바바리안 인형입니다. 잉여입니다. 다행히 아처 인형 같은 핵폐기물보다야 낫다지만 1인분 몫을 못해주는 건 동일합니다. 스킬 사용 시 44마리의 바바리안을 소환합니다. 게다가 이 바바리안들은 무려 분노 피해량 220% 증가, 즉 바바리안 한 마리당 153.6의 띠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동 속도 또한 28.7이나 증가되어 거의 날아다니고 스킬 지속 시간은 무려 20초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각성 소환된 강력한 바바리안들은 적진을 휩쓸기 전에 투석기나 스플 데미지 포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항다운 저항도 못해보고 비명소리만 짤막하게 울려 퍼질 뿐이죠. 애초에 체력이 290이라 일반 폭탄 2개만 있어도 단체로 폭사합니다. 과거엔 어느정도 어그로와 몸빵을 해준다는 것에 의의를 두긴 했지만 최신 장비들이 나오자마자 관짝으로 소환된 비운의 장비입니다. 게다가 이후 출시한 상위 호환격 장비인 스네이크 팔찌 때문에 관뚜껑의 못질까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스킬 사용 시 체력을 1386 회복시켜주고 기본 체력 3366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생존에 꽤나 유의미한 도움을 주긴 하지만 주 성능이 구대기라 사실상 장식용으로 보셔도 됩니다. 버프도 2차례 받았지만 결국 의미는 없었죠. 아처 인형 옆자리가 비었으니 그쪽에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바킹의 일정 스킨에 따라 소환된 바바리안들의 외형이 변합니다.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형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스네이크 팔찌입니다. 킹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체력 500, 초당 피해량 50을 가진 뱀들을 순차적으로 54마리까지 소환하는 패시브 스킬 장비입니다. 뱀들은 대형 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력이 높아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생존형 장비일까요? 아닙니다. 소환된 뱀들에게 획기적인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베리코 조련사들 마냥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곽으로 투입했을 때 킹이 어그로만 잘 끌어주면 뱀들이 외곽 쪽 장벽안까지 무혈 입성하고 포탑들을 묵묵히 철거해줍니다. 만약 어그로가 뱀에게 끌리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뱀들이 든든한 고기 방패를 자처해주기 때문에 킹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피가 반도 안 깎인 바바킹이 후반부까지 살아남으며 잔건물을 계속 밀고 있을 겁니다. 사실상 바바리안 인형의 상위 호환격인 장비이죠. 게다가 킹의 공격 속도 10% 증가, 초당 공격력도 75 늘려주고 체력을 무려 4050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16000대의 체력을 가진 고질라가 됩니다. 외곽으로 돌릴 때 사용되는 장비 중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중앙에 투입하면 바바리안 인형과 마찬가지로 뱀이 소환되자마자 저승행 특급 열차에 탑승합니다. 웬만하면 외곽에 돌릴 때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장비는 자이언트 건틀릿입니다. 영웅 장비 시스템이 공개될 때 모든 영웅을 통틀어 처음으로 출시된 에픽 장비입니다. 당시 첫 에픽 장비라는 타이틀이 있기도 했고 인터넷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능을 보여주는 실사용 영상이 퍼지면서 수많은 유저들이 너도나도 광석을 모아 앞다투어 투자했습니다. 그중 행복 회로를 돌리며 투자하던 주인장도 있었지요. 자이언트 건틀릿은 스킬 사용 시 약 17초 동안 바바리안 킹의 공격 범위가 2.5칸의 스플 데미지로 바뀝니다. 게다가 받는 피해량이 55%나 감소하고 초당 자가 치유량이 40이 있어 모놀리스나 싱글 인페르노가 지저대도 육중하게 버텨냅니다. 초당 공격력이 160이라는 높은 보너스까지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스킬 사용 시 탱킹과 딜까지 모두 가능한 성능 좋은 장비이죠.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늘 그렇듯 좋은 장비보다는 만능 장비를 원합니다. 아무리 자이언트 건틀렛이 좋다고 해도 토네이도 함정에 걸리거나 독장판에 빠지면 갓 태어난 염소 마냥 제자리에서 휘적이다 스킬 해제와 동시에 객사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바킹의 IQ 숫자는 돌고래와 같습니다. 지능 이슈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중앙에서 일어난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겠지요. 유저들이 뭔가 아쉽다고 생각할 때쯤 스파이키볼이 출시되었고 곧이어 지진부츠 버프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까다로운 장비 취급을 받던 자이언트 건틀렛을 버리고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 근근히 여생을 이어갔으나 2024년 가을에 피해 감소량 마이너스 5%, 초당 자가치유량 마이너스 4, 초당 공격력 마이너스 20, 너프가 확정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과 함께 폐창고 구석에 처박히게 됩니다. 사실 성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일반 장비가 아니라 에픽 장비라는 것이죠. 반짝이는 광석 수급이 어려워 많은 유저들이 현질까지 하고 있는 시점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할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닥이라는 결론에 도출합니다. 따라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이언트 건틀릿을 제외한 모든 에픽 장비가 다 말렙이고 반짝이는 광석이 300개 이상 남아도시는 대부호라면 빌드 연구 목적으로 찍먹해보기에는 괜찮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스파이키볼과 지진부츠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든든한 국밥 세팅이죠. 중앙에서 스킬 사용 시 해당 포탑을 제외한 나머지 포탑은 전부 한방에 철거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투명 타워의 건물이 가려져도 지진부츠 스킬은 정직하게 고정들이 들어가죠. 사용 후 병력이 한두 대만 때려도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가장 많이 쓰이고 사랑받는 조합입니다. 대신 투입 전 길 정리를 꼭 확실하게 해주시고 바바킹이 반드시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외곽에서 뺑뺑이를 돌면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스파이키볼과 뱀팔찌입니다. 첫 번째 경우와 다르게 외곽 길 정리 용도로 사용됩니다. 두 장비를 장착하면 바바킹의 체력은 거의 2만에 육박한 19440이 되는데 체력 회복까지 더한다면 22390이 되며 사실상 이동형 요새 그 자체가 됩니다. 두 장비를 착용하고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영웅이나 싱글 인페르노, 모놀리스 등 극딜 조합이 수도권 마냥 몰려있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맵 아래부터 끝까지 일자로 불도저
마냥 밀어줄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 정리 중 급하다 싶으면 스파이키볼을 써서 정리도 해줄 수 있죠. 단점은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빽빽한 곳과는 상성이 안 맞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뱀이 소환되자마자 다 죽어버리니까요. 다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장비 조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고인이 된 조합들 뿐입니다. 그래도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이언트 건틀릭과 분노 마법병입니다. 두 장비를 착용하고 스킬을 사용하면 피해 감소 55%, 스플 데미지 2.5칸, 자가치유 초당 40, 공격력 155% 증가, 이동속도 총 54.3으로 바바킹이 그냥 미친놈이 됩니다. 게다가 최종 초당 공격력이 무려 2374가 됐는데 3일 굴면 맹수 마냥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부시고 다닙니다. 문제는 토네이도 함정을 밟거나 독장판 그리고 능지 이슈로 아무것도 없는 벽만 때려댄다면 효과를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에 약하지요. 그리고 중앙에 도달해야 되는 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완벽한 타이밍에 잘만 사용된다면 3인분은 해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조합입니다. 이 밖에도 흡혈수염과 뱀팔찌, 자이언트 건틀릭과 스파이키볼 등 몇 가지 조합이 더 있긴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조합들이 정배 느낌입니다. 킹은 아처킹과는 다르게 대부분 지상 빌드에서만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장비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플레이에 따라 장비를 바꿔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격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빌드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에 잘 맞고 완파가 잘 되는 장비가 최고인 것입니다. 물론 바바리안 인형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키워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그러는데 채널 유지에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